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닥터김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PF 및 브리치 대환 등 여러 금융기관에 의뢰를 하고 진행이 되질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 최악의 부동산 금융위기 상황, 그리고 사실상 부동산 PF가 멈춰버린 지금 어떻게 하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PF를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금융 조건을 만들어서 금융권을 설득을 하고 또한 어떤 금융주관 주선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여러 금융주관사에서 진행을 했으나 딜이 성사되지 않아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게 된 경계권 H상업시설 물건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의뢰를 준 내용은 기존 토지하자 약 32억, 확보일 90%로 해서 도급공사비를 90억, 그리고 필수사업비를 150억을 조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봐도 나쁘지 않고 사전 예약이 30% 정도 되어 있어 엑시드 LTV가 낮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보수적인 현 금융시장에서는 심의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먼저 수지 분석을 수정을 했습니다. 1차로 수정된 주요 지표로는 매출액 271억, 지출 206억, 수익률은 24%인 64억으로 자기자본 9.8%, 토지빈 43억 중 토지하자 31억, 공사비 100억에 확보율 90%, 필수사업비 150억, 조달금액은 하자 31억에 공사비 68%로 99억. 트렌치의 엑시트는 37.6%로 올인 11.86%입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면 30% 분양 시에 약 29% 정도 임차를 맞춘 후 중공고 담보대출 전환 시 PF 상환이 무리가 없다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낮추고 1차 사업 수지로 세금고의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토지 대출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근생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 리스크가 부담이 된다면서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형태 비율을 올리게 되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답변이 온 것도 분양성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세금고에서 최근 몇 년간 PF를 하면서 금리 문제나 연체율이 올라가는 등 내부 이슈가 많기 때문에 내부 조직 자체가 더욱 보수적으로 변한 이유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용 감액을 위해서 초기 착공을 위해 에코트 투입 5억을 빼고 확보율 65%로 또다시 2차 수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차로 수정된 주요 지표로는 매출액은 동일하게 271억, 지출은 1억이 감소된 205억, 수익률도 동일하게 24%인 65억, 자기자본 비율이 7.4%로 2.4%가 감소되었습니다. 토지비는 43억 중 토지하자가 31억, 공사비 100억에 확보율이 90%로 해서 65%로 변경이 되었고 필수사업비도 150억에서 129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 금액과 트렌치의 엑싯 올인 비율 또한 11.86%로 동일합니다. 이렇게 2차로 보완을 해서 다시 태핑을 했고 분양가 등 재반 조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줬기 때문에 심의까지 올려줬으나 다시 한번 부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방법을 찾고 금융기관을 설득해가며 가능한 방법을 협의하고 다시 3차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세금과 99억으로 최종 협의된 수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급공사비 총액 86억, 확보율은 72% 수정 후 시공사의 컨펌을 받았고 판매비, 시행사 운영비, 예비비, 주전 수수료 등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감소를 시켰고 지출을 200억에서 165억으로 줄이면서 그 결과 해당 지점에 허들인 에코티 비율을 20%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융구조가 진행이 되면서 또한 신탁사가 요구한 주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조달 금액은 필수사업비의 95% 이상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건 지점마다 달라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도급공사 관련해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운영계좌 자금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민감도를 계산해서 운영계좌와 적립계좌의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평소보다 많은 시간과 힘을 소비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고 다시 한번 금융은 절실한 노력과 새로운 시도와 합쳐지면 죽어버린 프로젝트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법률 변경으로 취급을 안 해서 막혔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협동조합을 이용을 해서 진행이 되게끔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금융이 조달되지 않아서 더 이상 브릿지 대환도 안 되고 PF도 어려워서 디폴트가 예정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시행 방향의 전환과 금융 구조를 변경해서
이렇게 풀어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방향의 전환만으로도 실패 사례가 성공 사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금융주간 주선사는 의뢰된 상황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금융위기에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금융주간 주선사를 만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에는 메이저 K신탁스 하나 회사만 놓고 보더라도 70개의 책준 사업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증권사 50여 군데, 신탁사 14개, 운용사 250개를 다 판다 하더라도 신규 PF 기표가 30개도 안 될 정도로 PF 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브릿지론 연장도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수동적으로 알아보는 것보단 금융구조를 변경하거나 사업의 방향을 변경하거나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는 정상적인 방법만으로는 멈춰있는 금융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금융구조의 틀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바꾸어야 합니다. 2023년 하반기 들어서 한 주 한 주를 지나다 보면 시행시공사의 부도 소식 및 안 좋은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기가 시행시공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잔혹하고 절명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티고 또 버티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힘이 되기를 함께 기원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